우리가 갑자기 이제 만나가지고 뭐 방송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죠. 네. 자, 우리가 지금 뭐 타이틀을 뭐 할까 이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이훈재 목사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우리 방송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드브레드. 하드브레드? 예. 딱딱한 빵.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젖이나 먹고 또 어떤 유아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딱딱한 내용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건강에 득이 되고 그렇죠. 생명을 주는 그런 이야기. 여러 이제 우리 사안들, 뭐 이슈들, 우리 교회 내의 이슈들인지 아니면 사회 내에 발견한 이슈들을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균형지게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적용해 보자. 뭐 그런 뜻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이훈재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소개를 좀 해보시죠. 아주 짧게 저는 시조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단행본 편집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훈재입니다. 앵글리칸 철치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제 얼마 전에 수료를 했습니다. 저는 뭐 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들어오게 되어서 선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몰라요. 또 이렇게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렇게 실천신학 아는데 성경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내용들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하드브레드. 자, 오늘은 이슈가 이슈인 만큼 우리 이훈재 목사님이 다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크리스천으로서 또 우리가 이제 방송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꼭 짚고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자. 뭐 그런 측면에서 세 권의 책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책이죠? 첫 번째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고요. 엄청 두꺼워요, 이 책. 예,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비드 콰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두 번째 책입니다. 이번 바이러스도 인수공통. 예,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이 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으로 유명한 그 까미의 페스트라고 하는 책을 이건 마지막으로 소설이죠? 예, 소설입니다.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인 총균쇠의 저자를 조금 이야기를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특강을 하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리학자인데요. 뭐 인문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과학자에 가까운 인문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UCLA에서 생리학과 지리학 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총균쇠인데 이 총균쇠 가운데에서 오늘은 우리가 균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여기 균이 영어로 바이러스가 맞아요? 영어로 바이러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총균쇠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나요? 네, 전체적인 주제는 서구 열강이 어떻게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세 가지 키워드로 푼 것입니다. 총, 균, 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맥을 이 사람이 짠 거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오늘은 일종의 무기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가운데에서 저는 흥미로운 게 이제 얼른 생각이 나요. 총으로 정복했다. 오케이, 좋아요. 쇠로 정복했다. 기술 이런 건데 균으로 정복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여기 주목할 만한 내용 같아요. 자, 주목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복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죽인 것보다 균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럽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감염되면서 그 속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한 민족, 한 집단 부족들이 완전 집단적으로 다 전멸돼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그것을 주목해서 또 보았습니다. 살짝 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전멸하면은 서구 열강으로서는 뭐 노예를 삼든지 인력을 써야 될 텐데, 그렇죠. 정복인지 아니면 이거 모르게 땅을 정복했다 이런 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없애버리고 땅을 정복했다. 근데 그것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균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자, 이 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아메리카 신대륙 정복에 뭐 이렇게 도구가 됐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왜 이런 균들이 전달되었는지, 왜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주목해서 본 내용은 이런 대중성 질병들,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촉발되느냐. 이제 그 시작되는 부분은 다음 책에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촉발되게 된 계기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정착 생활도 그렇죠. 정착되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 촉발시킨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뭐 수렵이나 뭐 그렇죠. 유목. 그러면 좀 달라졌을 거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취약한 상태가 된 게 이제 도시화, 또 이제 농업을 통해서 이제 정착하게 되고 창고를 가지고 다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여기서 도시화, 이제 집단 생활 뭐 또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내용,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 책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좀 흩어져서 사는 일들을 좀 강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리함과 또 문화적인 풍부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단적인 어떤 반대편은 우리가 이런 신종 바이러스나 또 어떤 안 좋은 해악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대도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런 새로운 균들,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도시 속에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양면성, 두 얼굴을 조금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가지고 있는 뭐 도시의 어떤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자. 뭐 그런 내용. 네네네.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만 좀 다루고자 했습니다. 네,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 두 번째 책은 데이비드 콰먼의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인수공통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다른 인간만 가지고 있는 전염병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차이에 대한 또는 위험성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천연두, 그리고 소아마비, 이런 감염, 그리고 이런 질병들은요, 인간을 숙주로 하고 있는,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인수공통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넘어오는 병이죠. 영어로는 주노시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신종 바이러스들이 동물들에게서, 동물들을 숙주로 두고 있다가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넘어오는 그런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더 치명적이거나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질병들은 백신을 개발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됐고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숙주를 동물로 할 경우 박쥐가 어느 숙주다. 동물이 있는지. 예. 그리고 박쥐를 다 멸종시키기 전까지는 그 병원균을 네.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인수공통 감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그 동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또 나타나서 인간 세계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점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내용 가운데에서 바이러스가 왜 이제 위험한지, 이게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게 이제 전염되거나 이렇게 확산되는 것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이 발생될까요? 일단 여기 책에서 스티븐 모르스라고 하는 한 바이러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러스들은 운동기관이 없다. 하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 지금 오면서도 제가 라디오를 듣다고 자가용 하는데, 타고 오신 거 맞아요? 예,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질병 관리하는 그런 이제 감염병 전문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감염병을 추적하는 일은 거짓말 탐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를 다녀왔는지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결국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손 씻기 이런 것도 배웠지만,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그들의 생태계를 인간이 파괴하게 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동물들이 결국 개체수가 줄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경계가 깨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면 좋습니다. 생태계를 하여튼 원래 있는 상태들을 가능한 유지시켜 그렇죠. 나가야 될 부분이다. 2017년도 한국에 출판된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이야기고요. 이런 지금 상황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내면서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책은 장편 소설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인데요. 어떻게 소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장편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죠. 네, 여기 제가 이제 써오긴 했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하자면, 알제리의 오랑시라고 하는 곳에 패스트가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인 의사 르에라고 하는 사람이 알제리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자기의 배경 속에서 책을 쓴 거고, 또 여기 등장하는 친구 타르라고 하는 사람이랑 협력해서 그 패스트가 이제 창궐하게 되자 어떤 민간인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의료 체계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비협력적이었던 이 파느르라고 하는 그 성직자를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분은 성직자 등장했어요. 예, 성직자 등장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거리감 있는 그런 설교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판적인 현실의 이런 모습도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여기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취재차 이곳에 오게 된 신문기자 랑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곳에 들어왔다가 못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못 나오게 됐는데 바깥에 이 시 바깥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상황 좀 비슷한데, 그죠? 최근에 대구가 봉쇄 비슷하게 되면서, 맞습니다. 이게 봉쇄된 겁니다. 가족들이 지금 못 만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이게 다뤄지고요. 근데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패스트균이 아주 지속되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거고, 또 이 뒤에 이제 소개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연대성을 가지고 혹은 비인간적인 모습, 또 그 속에서는 반대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까미는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지진이기나 했으면, 한번 와르르 흔들리면 그저 말없이
죽은 수요와 산 수요를 헤아리면 그곳으로 끝장이 나고 말죠. 그러나 이런 망할 놈의 병은 걸리지 않은 사람까지도 마음속으로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는데 혹시 나는 감염자일까? 확진자는 아닐까? 이제 그런 불안한 심리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요 안에 아주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 관계들이 그렇죠. 이제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그저 어긋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 관계의 그 삐걱거림 같은 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신문기자 랑베르라는 사람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이제 불법적으로 탈출을 감행하다가 마음이 바뀐 이유가 그 사람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던 의사 류에와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이곳을 탈출해서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자신 있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냐, 떳떳하지 못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심리 묘사들이 이제 그런 관계들이 인간 관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는 뭐 떠나 나오는데 대신 또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그렇죠.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극복이 되죠? 이 패스트가? 물론 이 책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극복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 하나를 좀 소개해도 될까요? 여기 보면 그러나 역시 이것만은 말해 두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즉 패스트와 싸우는 방법은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비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일지도 모르나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의료진들이 패스트와 싸우고 있고 또 환자들을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성실성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어떤 뚜렷한 영웅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렇죠. 있는 이렇게 소시민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극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뭐 이렇게 특효 약이 나온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 네. 백신이 나와야 되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인데 저는 제 역할을 제가 있는 곳에서 충실히 잘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성실성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뭐 우리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배를 탄 겁니다. 네, 이미 감염됐으면 벌써 다 감염됐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혹시 나누고 싶은 대목이 있나요? 네, 여기 보면 또 파느르 성직자 신부님이 등장하는데 이 신부님도 설교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패스트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이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 이후 심판 얘기 나왔어요, 여기도? 예, 처음에는 나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런 설교를 하다가 본인이 직접 이 의사 루이와 함께 사람을 만나서 봉사하면서 그 사람의 설교가 바뀝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설교로 바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의 생을 마칩니다. 여기 또 어떤 사람들의 집단적인 심리 묘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 사람들은 곤란한 순간에 부딪혀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네들보다 덜 자유롭다는 것을 연상하고는 하나의 위안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힘든 불행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위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까미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집단적인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의 집단적인 사람들의 인간성 그런 것들을 묘사한 거죠. 나보다 더 부자유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그 무렵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힘든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이유가 나보다 더 힘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희망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굉장히 뉴스에, 라디오에 또 이런 방송 매체에 집중해서 또 관심 있게 보았어요. 근데 이것이 누적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패스트에 나타나는 현상이랑 비슷해지는데 네, 사람들이 무감각해집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고 나는 지금.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왜 또 어떻게 보면 누적되는 이런 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놀라고 또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무관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장기전으로 갈 경우, 그럴 경우가 좀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의 또 다른 제목, 부제는 기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염병과 싸웠던 기록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보여준 것이고 또 어쩌면 그 과정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후대에 있었던 우리가 그 선조들 혹은 그것을 이미 겪었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것을 싸워나갔고 성실하게 싸워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동떨어진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생겨나게 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책이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텍스트, 하나님이 주신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컨텍스트, 그렇죠. 그 교회 밖,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회는 지금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방송 혹은 오늘 이야기에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드 브레드 좀 딱딱한 게 우리 특징입니다, 그렇죠? 오늘 좀 딱딱했나요? 아무래도 딱딱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오늘은 그렇게 좀 딱딱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뭐 소설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예. 조금 보들을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좀 딱딱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딱딱하게 해보고 네. 특별히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슈들을 대할 때 그저 뭐 이렇게 뉴스에 휘말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또 텍스트들을 보면서 네. 우리 미래를 좀 밝혀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자, 오늘 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훈재 목사님, 뭐 다독하시는 이훈재 목사님 통해 가지고 세 권의 책 보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실존, 또 인간의 한계, 또 인간의 희망,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수고하셨고요. 처음 찍어봤는데 뭐 어떠셨나요? 글쎄, 이제 막 자르겠죠. 막 네. 자르고 시간대로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콘텍스트 있는 텍스트 또 반복하고 있어서 이미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하드 브레드 계속 방송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재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